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말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높은 임대 수익을 얻고 향후 상당한 기대 차익까지도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바로 경매에 있죠.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도 반값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소재 원룸 다중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위성에서 보는 오늘의 물건, 지리적 위치, 또 교통망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여기 이제 고양시청이 여기 있죠. 고양시청 중심가에서 북동축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네요. 주거 밀집 지역은 아닙니다. 교통망을 보면 이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이제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 있죠. 여기 통일로 IC가 있고 또 고양 JC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시 외곽으로의 이동도 비교적 편리하다. 또 여기 1번 국도하고 39번 국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에서 가깝게 내려다 보니까 해당 물건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중부대학 고양 캠퍼스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LG 물류센터, 농업회사 법인 등 주변에는 이제 뭐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주택 임대 수요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의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가 고양 10개 2021 타경 7135에 물건 번호가 123번 이렇게 개별 매각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제 동시 같은 날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중부대학이죠. 바로 인근 거리에 있죠. 임대 수요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죠. 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는 쾌적하고 비교적 좀 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진입로 상당히 좋죠. 자,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또 준주택인 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분 분양은 불가하고 1인 소유나 공동 소유로만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또 이 건물은 이제 1층에는 근린시설과 다중주택으로 3계층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색이 있죠. 이 주택은 호별 욕실은 가능하나 개별 주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취사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설계 폼을 보면 이게 이제 한 가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침실 하나하나 별도로 임대를 놓으면서 같이 거실과 주방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쉐어하우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3계층에 330평방미터 이하, 100평 이하죠. 주거 시설은 그렇게 이제 근린 생활 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지금 그렇게들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오늘의 물건도 바로 1층에 근린 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나 또 빌라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주차 대수 확보가 용이화되는 데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0.5대에서 1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제 그 원하는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경우에 1층을 피로티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전부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면은 최고 3대까지만 설치하면 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토지 면적이 적거나 주차장 문제를 잘 해소를 시키고 건물을 이용하고 또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수익형 건물인 그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늘의 물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주거 밀집 지역은 아니래도 이 지역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됐네요.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주변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뭐 지역 지구 등은 이제 건물을 지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자, 여기 이제 물건이 나란히 이렇게 세 필지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죠. 다중주택으로 세 동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2022년 1월 현재 평당 215만 2천 원에 지금 설정이 됐고요. 그 지가 상승률을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사두면 오릅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사이에 금액이 좀 많이 올랐네요. 법원경매 정보지상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물건번호 1번, 2번, 3번이 이제 동시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날 이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가격하고 이번 차수의 진행 가격이죠. 그래서 물건 번호마다 토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 또 호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벼락 마감 공사가 미완료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임대가 안 나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걸린 부분이죠. 아직 이렇게 뭐 주변에 부대 공사가 좀 덜 된 부분, 또 이렇게 칸막이도 안 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띄네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7135의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10월 26일 고양 지원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507번지에 소재하고요. 물건의 종류는 근린 및 다중주택, 지상 4층이 눈에 보이죠.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이 있고요. 완룸 12호가 지금 이제 건축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04평방미터에 61.71평, 건물 면적, 연면적 285평방미터에 86.18평이 있고, 제시의 면적이 한 5평 정도가 있네요. 감정가는 6억 5,699만 9천 원에 시작해서 최저 매각가 이번 차수에 3억 2,192만 9천 원, 감정가의 49%대에 진행되는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 내용은 없고요. 주차 대수가 3대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내부 구조를 보니까 1층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있는 다중주택에서는 좀 럭셔리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교적 평면 구조도 1층에도 화장실 2군데를 이렇게 뽑을 정도로 좀 섬세하고 입주민들을 위해서 좀 배려한 그런 그 설계를 볼 수가 있네요. 2층하고 3층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방이 원룸이 잘 나왔죠. 원룸 각 5호실이 있습니다. 4층은 2호실. 합의 2번 번호 1번은 12호실이 이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공동식당이 이제 있습니다. 이 공동식당에서 세입자들이 이제 취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달리 다중주택의 어떤 단점이죠. 그렇지만 건물주나 건물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 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다가구 주택 모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로 여기 이제 세입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제시의 건물이죠. 매각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이 물건 역시 이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아직 이제 미완료돼서 이제 벽막이도 벽도 막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향후에 근린생활의 용도가 이제 타당치 않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여기 세입자들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서 또 공실률이라든지 또 수익률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같습니다. 2021 타경 7135 물건 번호 2번이고요. 또 매각기일도 같은 날이죠. 2022년 10월 26일 고양 지원이고요. 소재지는 동소재 593-18 번지고요. 물건의 종류 근린 및 다중주택 지상 4층. 매각 대상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시의 부분. 그래서 이 물건은 원룸이 15호실이 있습니다. 일본 물건은 12호실이었죠. 토지 면적은 219평방미터에 66.25평. 건물 연면적이 285평방미터에 91.93평. 제시의 부분이 한 4평 정도가 있네요. 매각대금에 다 포함된 부분이죠. 최초 매각가는 7억 300,
18,3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에 3억 4,447만 9천원, 감정가의 49%의 좋은 가격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역시 이제 위반 내용은 없고요. 여기도 이제 세대로 표기가 되어 있죠. 큰 장점이죠, 이것이. 사용 승인율은 일본 물건하고 같죠. 2022년 3월 27일, 아직 건물이 완료가 좀 덜 된 그런 부분이 보이죠. 구조가 이것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완룸이 각층 6호실입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4층에 사무실이 있고, 합의 이 물건은 15호실에 완룸이 이제 신축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에도 이제 공동 취사할 수 있는 식당이 보이죠. 자, 물건 번호 3번입니다. 물건 3번 번호 역시 이 부분에 아직 그 미완료된 부분이 보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근린생활시설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게 이제 제시의 건물, 이런 부분들이 제시의 부분. 자, 이 물건도 사건 번호는 같습니다. 2021 타경 7135에 물건 번호가 3번입니다. 매각기일 2022년 10월 26일 고양 지원이고요. 건물 내역을 보면 소재지는 동소재지상의 593-20번지고요. 물건의 종류 근린 및 다중주택 지상 4층. 매각 대상 지금 이 사진이 매각 대상이고 원룸이 12호실입니다. 토지 면적은 229평방미터에 69.27평, 건물 면적, 연면적 312평방미터에 94.51평, 제시의 면적이 한 4.5평 정도 되는데요. 바로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최초 매각 가격은 7억 2,414만 4,800원. 이번 차수 매각 가격이 3억 5,481만 3,100원. 역시 감정가의 49%에 시작되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이 물건 역시 위반 내용은 없고요. 주차, 법정 주차 3대가 표기됐고 사용 승인일은 2020년 3월 27일 같은 날입니다. 자, 평면 구조도죠. 1층에 걸린 부분이 2개소가 있고 2층, 3층 각 5호실입니다. 역시 여기도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4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합의 12호실에 이제 원룸이 이제 신축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공동 취사실입니다. 이것도 공동 세탁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물주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공이 똑같습니다. 뭐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습니다. 또 등기상이나 등기 외적 이유로 이제 인수되는 권리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물건 공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물건을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을구란에 근저당 설정이 3건이 있죠. 건물을 보겠습니다. 앞구란에도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근저당 설정이 역시 이제 한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은 2020년 4월 24일자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토지, 건물에 설정된 권리 전부 말소가 돼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지금까지 개별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어떤가요? 가격도 반값 이하로 진행되는 좋은 가격에 거기다가 임차인 명도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임차인들의 명도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경매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차인 명도 부담이 없는 이런 물건 하고 보이죠. 등기나 등기 외적 권리도 전혀 없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 분석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가계의 49%에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1번 물건 3억 2,192만 9천원, 2번 물건 3억 4,447만 9천원, 3번 물건 3억 5,483만 1천원. 역시 세 물건 전부 다 감정가의 49%대에 진행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물건 인근 지역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 거래 사례도 없고 낙찰 사례, 또 현재 네이버 매물 사례도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장 납사는 필수입니다. 특히 이런 물건의 경우에는
그 임대 가격 조사를 잘 하시고 또 임대 수요 분석을 잘 하셔서 정 입찰 가격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입찰 의향이 있는 분들은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